위클리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시리즈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4연전. 이번 경기에선 공이 아니라 감정이 날아다녔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한 주였습니다. 지구 라이벌이라는 말조차 부족했던 이번 시리즈. 어떻게 감정이 폭발하고 결국 벤치 클리어링까지 이어졌는지 하루하루 시간순으로 짚어가 보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시작은 그랬습니다. 다저스가 역전한 4회 말 다저스 외야수 앤디 파에스 0대1에서 두 번째 공을 팔꿈치에 맞습니다. 시속 97.7마일의 포신 페스트볼이었습니다. 투수는 샌디에고의 에이스 딜런 시즈. 파에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루로 걸어나가지도 않고 마운드를 노려보며 버럭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장면 샌디에고 마이클 실트 감독이 보며 소리칩니다. 뭐래도 되는 줄 알아? 순식간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양팀 더가웃이 들썩이고 불펜 투수들도 문을 열고 뛰쳐나올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파이스가 결국 1루로 걸어가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시리즈 1차전인 첫 단추부터 거칠었습니다. 다음날 오타니 쇼헤이와 타티스 주니어 두 팀의 간판 스타가 연이어 몸에 맞는 공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빈볼 전쟁이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분위기, 양팀 팬들 모두 눈치를 챘고 그리고 그 감정은 계속 쌓여만 갑니다. 그다음 이틀간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선수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투수들은 안쪽 공을 던질 때마다 눈치를 보고 관중석에서는 또 누가 맞을까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폭풍전야, 그 말이 딱 어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6월 19일 목요일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시리즈 마지막 날 9회 초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또 한 번 맞습니다. 이번 시즌만 벌써 세 번째. 공을 던진 건 다저스의 잭 리틀이었습니다. 샌디에고의 슐트 감독 더는 참지 못합니다. 더가웃에서 뛰쳐나오며 고함을 칩니다. 또 우리 선수를 맞췄다. 이때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질세라 맞받아칩니다. 그건 스윙 동작 중에 맞은 거야. 두 사람의 언성은 점점 높아지고 급기야 몸싸움. 그리고 양팀 선수들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옵니다. 벤치 클리어링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심판은 두 감독에게 동시 퇴장 명령을 내렸고 로버츠 감독은 첫날에 이어 사흘 만에 또 퇴장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회 말 이번엔 다저스 공격 투아웃 상황입니다. 샌디에고의 마무리 로베르트 수아레스 100.2마일의 강속구를 오타니의 몸쪽으로 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구. 다저스 벤치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중에서도 다저스의 에이스 전설의 투수 클레이튼 커쇼. 이미 한 발은 경기장 안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눈빛은 투지를 불태우고 그 유명한 커쇼의 신발이 흙을 밟기 직전. 그 순간 오타니가 조용히 손을 듭니다. 괜찮고 그만하자. 말은 없었지만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던 그 손짓. 커쇼는 한 발을 다시 더그아웃으로 걷어들입니다. 그걸 본 다른 선수들도 다시 제자리에 앉습니다. 심판은 수아레스에게 퇴장. 오타니는 1루로 걸어나가며 샌디에고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을 다시 평화로 돌려놓은 건 오타니였습니다. 이튿날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징계를 발표합니다. 로버츠 감독, 쉴트 감독 모두 한 경기 출장 정지에 벌금. 수아레스는 3경기 출장 정지. 그리고 양팀의 앙금은 이제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구 라이벌 다저스와 파드레스.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누적된 감정과 자존심 그리고 스포츠맨십이 맞붙은 드라마였습니다. 이번 다저스와 파드레스의 시리즈 전적 결과는 다저스 대 파드레스 3대1. 다저스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며 시리즈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지구 라이벌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난 한 주였습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지만 그 안에는 감정과 이야기, 인간 드라마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다음 맞대결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상 위클리 스포츠 브리핑이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K-팝 스타 지드래곤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타고 등장하는 영상을 X에서 리트윗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드래곤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피스-1 로고가 랩핑된 사이버 트럭을 타고 나타나 주목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1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머스크의 어머니도 관련 게시물을 공유해 화제를 더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런 일론 머스크 관심이 K-팝과 글로벌 브랜드의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여름 탈북민 출신 멤버들이 포함된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연이어 데뷔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6인조 보이그룹 비보이즈가 북한 이탈 주민 출신 멤버 학성을 앞세워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학성은 지난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탈북 사실을 밝히며 주목받았고 이번 데뷔로 꿈을 이뤘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탈북민 2명을 포함한 다국적 5인조 유니버스가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팀은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뷔 전부터 SNS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어도어는 이번 결정으로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2년작 좀비 영화 28일 후 시리즈 3편인 28년 후가 18년 만에 개봉했습니다. 감독 데니 보일은 한국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거리두기 같은 현실 상황이 1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이번 작품의 팬데믹과 브렉시트 등 현실 사회 문제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품은 인간을 좀비로 만드는 분노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창궐한 지 28년 후를 배경으로 하며 해상 봉쇄로 고립된 영국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특히 섬마을에 격리된 12살 소년 스파이키가 처음 본토로 나가 겪는 일이 주요 스토리입니다. 보일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좀비가 이전보다 더 다양한 유형과 진화된 형태로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이병헌이 NBC 방송 더 투나잇 쇼 스티어링 지미 펠런에 출연해 전 세계적인 인기작 오징어 게임 시즌3를 홍보했습니다. 이병헌은 LA와 뉴욕에서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놀랐다며 자신의 역할 프론트맨에 대해 드라마 공개 전까지 비밀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헌은 시즌3 스토리에 대해 말을 아꼈으나 프론트맨이 주인공인 스핀오프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오는 27일 전 세계 동시 공개됩니다. 소지섭 주연의 넷플릭스 시리즈 광장이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 TV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9일부터 15일까지 집계된 시청시간은 760만에 달합니다. 광장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동생의 복수를 위해 어둠의 세계로 돌아온 남기준의 처절한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김보슬 감독의 애니메이션 광장이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광장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서기관과 북한에 사는 교통경찰의 사랑 이야기를 73분 분량으로 그린 작품으로 감독의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작품입니다. 안시영화제의 콩트르샹 부문은 도전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을 위한 경쟁 섹션으로 올해 10개국 경쟁작 중 광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게 됐습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올해 거버너스 어워즈에서 크루즈를 비롯해 안무가 데비 앨런, 프로덕션 디자이너 윈 토머스를 공로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크루즈는 그가 나무주연상 후보 3회, 작품상 후보 1회에 올랐지만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카데미 측은 크루즈가 영화 제작, 스턴트 연기 등 영화 산업에 끼친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로상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열립니다. 이상은 위클리 스포츠 앤 연예의 연예 소식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